문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풀어보는 문화 이수다. 오늘은 1인 가구의 새로운 식사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네. 혼밥이 대세다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는데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는 공동 식사 트렌드가 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밥은 혼자 먹은 전통은 얼마 안 된 거고요. 그렇죠.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예. 혼밥 시대에 접어든 것 아니냐. 혼자 영화 보고, 혼영, 혼자 산책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들 많아지고. 이거 이제 최근 트렌드고요. 원래 부엌, 식탁, 이건 가족 공동체의 장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외롭죠. 혼자 밥 먹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무슨 이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방 보면서 맞아요. 혼자 먹는 것 같지 않는 느낌을 내려고 이제 미디어 연출까지.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네, 바로 사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기가 그리워진 거죠. 그래서 공동 부엌이 뜨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트렌드입니다. 새로운 트렌드. 사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혼밥을 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프리랜서들. 아니 돌아다녀야 되니까 같이 먹을 사람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단톡방에다 맨날 올리잖아요. 오늘 상암동에 몇 시에 있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다가 잘 안 맞으면 굉장히 쓸쓸하게 막 먹게 되고. 맞아요. 그런데 이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공동 부엌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참 독특해요. 공동 부엌이란?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리하죠. 젊은이들이 옛날에 하숙을 우리가 친다고 하듯이 같이 기숙하고 기식하는 경우에는 공통의 부엌과 주방이 있는 거죠. 거기서 모여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지금은 다 1인 가구니까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고시텔이든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지역 공동체가 공동 부엌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동체 식사 문화 트렌드 공동 부엌을 요즘에 키치하이크. 키치하이크? 우리가 차 혼자 타고 가지 마시고 저 좀 태우고 가세요. 히치하이크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단톡방에서 같이 밥 먹을 사람 찾는 게 키치하이크 같아요. 그게 키치하이크예요.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게 3단계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지금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모여서 맛집에 가자. 그러는데 난 떡볶이 먹고 싶어. 다른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래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합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 게 뭐냐면 역경매가 유행을 하면서 소셜 커머스가 유행하면서 저녁 식사 좋은 레스토랑인데 반값에 팝니다. 쿠폰 나오면 우리 저거 공구하자. 공구해서 반값에 저 뷔페 가보자. 그 모여서 가게 되는데 그건 특정 유명한 식당에 가서 먹는 거잖아요. 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근데 이것은 아예 내가 거주하는 곳 지역 공동체에서 공동의 부엌 하나를 내줄 테니 저녁 시간에 퇴근해서 밥을 해 먹을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집밥처럼 나누어 먹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 지자체나 지역 공동체, 지역 주민들의 배려까지 포함이 되는 형태여서 더 진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미 이런 느낌이 지금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데 쉐어하우스, 땅콩집, 그러니까 방은 각각 쓰지만 거실이라든가 주방은 공동으로 쓰는 형태의 주거 문화가 나타나면서 그게 좀 확장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롭지 않게 밥 먹는 거 아주 중요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인 가구 트렌드가 일반화되면서 그러면서 1인이지만 좀 그래도 같이 살아야지 그게 인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이란 말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지 인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과 한 2해 전 생각해 보시면 1인 가구 트렌드 막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이제 천만인 시대 막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에서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요런 게 지금 공동 부엌, 공동 주방입니다. 식탁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다용도로 할 수 있고, 여기는 지역에서 꽤 투자를 한 거예요. 럭셔리한 구조로. 자, 주방 시설도 굉장히 넓고, 식탁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죠. 아니, 여기서 퇴근길에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오면 둘이 먹을 수도 있고요. 숫자가 많아지면 10명이 같이 먹을 수도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원룸이라든가 고시원에서 그 좁은 주방에서 하다 보면 짜증나요. 진짜 라면 하나를 끓여도. 맞습니다. 나는 그래도 파라도 좀 썰고 싶은데 도마를 놓을 공간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 데보다는 나와서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이게 프랑스가 문화 국가인 이유가 뽕피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연봉 얼마 이상, 아파트가 있고 없고 이건데 프랑스에서 중산층을 가르는 기준은 요리할 수 있어? 당신만의 특식을 만들 수 있어? 예. 이게 중산층, 지식인, 문화인이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셰프가 되고 싶어요. 예. 그런데 혼자 자기가 해서 자기 혀만 즐겁게 하는들 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보람이 없어요. 나눠 먹으면 그렇죠. 칼국수는 당신이 최고예요. 그래요. 혹은 뭐 스테이크는 당신이 최고예요. 김치볶음밥은 요리 당신이 잘해, 솜씨도 이런 거. 뽐낼 예. 수가 있고 예. 저는 김성수 평론가님한테 딱 맞는 예. 공동 부엌 추천하고요. 예. 저도 일단 한번 저는 집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얻어먹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특식, 나만이 할 수 있는 특식 없으시잖아요. 네. 라면이죠. 그러니까. 네, 역시 라면. 예. 청양고추를 자, 푹푹 그런데 썰어 넣은, 이렇게 그 키치 하이크, 네. 공동 부엌, 이거 외국에서는 뭐 좀 이미 좀 익숙한 그런 트렌드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제 예. 모든 국가가 다 익숙한 건 아니고요. 선진국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네, 근데 곳인가요? 또 유럽 같은 곳은 아직까지도 가족 중심의 가정들이 문화가 많기 있구나. 때문에 예. 우리나라처럼 1인 가구가 급속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벌써 5분의 1이 됐고 그렇죠. 조금 지나면 4분의 1, 3분의 1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앞서 있는 거는 이웃나라 일본 정도예요. 일본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1인 가구를 위해서 대형 마트에서 예. 식재료들을 작게 포장해서 그렇죠. 파는 거. 예. 두 번째로는 1인이 즐길 수 있는 식당. 예. 오늘도 제가 점심에 부대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1인분을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 친구 만나서 같이 먹어야지 밀어놓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일본 트렌드를 조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 부엌의 형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그렇죠. 공동체 문화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예. 새로운 트렌드라기보다는 회복이다. 예. 일종의 치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래 인간의 모습에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 파편화된 사회에서도 특히나 청년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발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개인은 개인대로도 즐길 수 있고 그렇죠. 함께면 함께로도 즐길 수 네네. 있고 그리고 일단 공간을 마련해 주는 데는 이제 공동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뭐 도랑치고 가지 잡는 그런 형태를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지역의 뭐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이 컨텐츠를 예. 지방의 경로당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서 보시고 계시면 혀를 끌끌 차실 그렇죠.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고 있다 이 녀석들아 그렇죠. 이러실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는 이제 객지 생활의 1인 홈밥러들, 예. 홈밥러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공동부엌을 직접 보고 예. 어떤 문화야 그리고 체험을 좀 해보는 순간 예. 이 미드 중에 예. 프렌즈라고 있습니다. 프렌즈. 예. 다 자기 영역에서 나가 놀고 뛰어놀고 살다가 집에 와서 먹고 쉴 때는 예. 가족은 아니어도 유사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친구들 예. 혹은 동료들 예. 아니면 공동체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밥 한 술 뜨고 예. 이 찌개는 당신이 끓이시오 생선은 내가 굽겠소 예. 이런 이 문화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 정말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일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정말 너무 필요한 흐름이 예. 이제 뒤늦게 만들어져서 이제부터 붐을 타고 있는데 예. 굉장히 지역마다 많아질 것 같고요. 예. 이 공동 부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밥상의 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네. 한 끼 식사를 둘러앉아서 같이 식구가 돼서 먹다 보면 네. 공동체 의식들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부엌을 공유하면서 개개인대로도 만족을 얻겠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 자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주에 만족이 예. 되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예. 상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예. 제가 한 20년 전 청년 시절에 이제 청량리의 노숙자 공동체에서 봉사를 할 때 예, 예. 그게 밥상 맞아요. 공동체였거든요. 혼자서 그냥 구걸해가지고 이 편의점 가서 이 삼각김밥 드시지 말고 예. 쭉 모여서 식판에 같이 먹으면서 예. 봉사하는 분, 봉사 받는 분끼리 또 교감을 이제 나누는 거죠. 예. 근데 이젠 그게 특정한 뭐 빈자 공동체라든가 부유한 상류층 공동체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예. 다양하게 섞이고 얽힐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공동 부엌 적극 지지하고요. 예. 빨리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부엌은 딱 정해진 시간만 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엌은 그대로 있으니까 늘 열려 있죠. 내가 좀 늦더라도 나 네. 혼자만 가가지고 뭘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나중에 올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또 식사를 하면서 프로그램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같이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독서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예. 또는 스터디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사실은 안방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TV도 보고 얘기도 수다도 떨고 했잖아요. 예.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다기능들이 앞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딱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이기적인 사람은 여기서 또 도태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같이 만들고 같이 설거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수평론가님이 만드셨으면 설거지는 제가 하고 그렇죠. 제가 라면 끓였으면 설거지는 성수평론가는 그렇죠. 이런 예. 서로 품앗이를 하는 공동체 문화의 기본적인 에티켓은 또 반드시 갖추셔야 될 과제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프리라이더가 많이 생기면 예. 피의식이 누적돼서 맞아요. 공동체가 깨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호 배려는 우리가 함께 몸에 뱄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부엌이 이렇게 생겨나는 현상은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럼요. 또 서로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네. 내가 밥을 대접하고 또 그 대접을 받았으면 설거지를 하는 네. 그런 게 사회가 맞습니다. 아닌가. 제가 그런 다음에 거, 예쁘고 좋은 곳을 하나 정해서 예.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손잡고 한번 같이 가서 알겠습니다. 이게 식탁 공동체입니다 하고 누림을 예. 한번 같이 나눠드릴게요. 예, 오늘도 최영일 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